조대수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FA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야구, 농구는 만 35세 이상 선수들은 연봉 기량 상관없이 무보상이던데 배구는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야구까지 안 가더라도 농구에서 몇 년 전 KB의 간판이었던 오세근이 이적한 거 보고 생각나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이런 겁니다. 맞아요. 제도적 보완. 예. 그러니까 보상 선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무보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임명옥 선수를 FA로 데려가려고 하는 팀들이 있긴 했는데 안 데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잘해야 2, 3년 뛰다 보면은 그 이후에 트레이드 가치가 없기 때문에 FA로 영입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상 선수 그런 게 발생 안 하는 거였다면 제가 보기엔 1억 5천으로 못 사요. 못 사지. 네. 뭔가 엄청 올라가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필요해요. 그 정도 베테랑이라고 하면 트레이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하지만 기량은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선수들은 좀 무보상의 그런 자기가 뛰고 싶은 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 기량이 충분히 물론 이제 뭐 한 10년씩 써먹고 선수 뭐 그런 맨날 그런 거 어떻게 바래. 네. 선수들도 나이가 들고 당연히 그러는데 1, 2년이라도 선수 생활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렇게 그 본인의 의사 반에서 이런 과정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구단의 욕심하고도 좀 맞물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받아들이는 IBK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 힘든 선택이었거든요. 맞아요. 좋은 선수 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IBK도 샐러리 캡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옥 선수를 받으면서 좀 샐러리 캡을 좀 초과하는 상황이 됐어요. 맞아요. 이번에도 육세영 선수를 FA 계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선수를 트레이드하거나 방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네. 오늘도 12시 가나요 했는데 오늘은 끝냅시다. 맞아요. 예. 진짜 근데 정말 사람 몸이 신기한 게 저희가 그 샘플 초반에 했을 때는 한 1시간 그렇죠. 정도 했었어요. 60분, 70분 정도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들어와서 1시간 좀 길게 하면 1시간 반 이 음.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배구 때문에 갑자기 12시가 디폴트 값이 된 거야. 다른 종목도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도 그렇고 뭐 초대 손님이 왔어. 그러면 갑자기 12시야. 농구도 지난번에 이현중 선수가 왔거든요. 네. 이현중 선수 왔더니 또 갑자기 12시가 넘었어. 봤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2, 3일을 하니까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한상원 아나운서만 고생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매일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일단은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KYK 인비테이셔널 마저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은 사실상 진짜 배구는 비수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비신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대표팀이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이제 사실 배구가 좀 안타까운 게 농구는 NBA가 쭉 이어져서 좀 그쵸. 네이버 섹션에 농구는 맞아요. 기사 계속 나오는데 배구는 딱 V리그 끝나고 이제 FA 시장 끝나면 좀 기사가 줄어들어서 좀 아쉽긴 하죠. 당장 또 내일부터도 별로 없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좀 뛰면서 인터뷰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 뭐 이제 저희가 뭐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여기 오늘 처음 뵌 남정훈 기자도 그렇고 매번 우리 잘 지켜주는 오해영 기자 그리고 김효경 기자 이 세 분 다 배구가 좋아서 하는 거지 맞아요. 이걸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혹은 맞아요.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딴 거 하는 게 낫지 사실은. 그렇죠. 예. 공정하게 말하면 배구 기사 10개 써도 네. 야구, 축구 한두 개 쓰는 것보다 조회수가 안 나올 맞아요.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기 쉽지 네. 않고 뭐 여기서 뭐 대단한 뭐 호강을 누리거나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배구가 너무 좋으니까. 좋아요. 예.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맨날 12시까지 여기 남아가지고 굳이 나와서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막 뭐 출연료를 많이 챙겨드리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으로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좀 배구에 대한 애정을 서로 키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리고 배구도 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종목들도 하는데 배구 팬 여러분들이 진짜 착해요. 네, 댓글 다는 거 보면 맞아. 예, 배구 팬 다는 분들이 진짜 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당분간은 배구 비수기가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라이브도 네. 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네. 사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쵸. 거리가 많이 없을 네. 것 같긴 한데 네. 만들어 봐야죠 뭐.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네.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번에 이제 문성민 선수 저희 모신 것처럼 네. 그런 섭외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맞아. 이제 또 비시즌 때 섭외가 된다면은 선수들 좀 많이 불러서 저희가 방송 한번 네, 이제 기획을 선수들 해보도록 휴가가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그렇죠. 끝나고 이제 소집 네. 훈련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때는 이제 선수들 좀 모실 수가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애정으로 좀 많이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식이 없더라도 저희가 소식을 좀 어떻게 양산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요 질문 하나 하면 안 돼요? 네, 다음 시즌 배구 인기도랑 걱정되는 부분? 써니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네, 걱정되죠. 네, 아무래도 여자 배구는 버팀목이었 뭐 김연경 선수가 없으니까. 근데 궁금은 하기도 해요. 김연경이라는 거목이 없어도 지금의 여자 배구가 인기가 유지가 될까? 조금 소폭한 하긴 하겠지만 저는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 왜냐면은 보면서 입덕하신 분들이 네. 김연경이 없어도 여자 배구 재밌어 하면서 많이 보실 것 같아서 그렇죠.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남자 배구가 시청률이 거의 반토막인데 여자 배구의 지금 시즌까지는 네.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궁금합니다. 네. 김연경이 없는 프로 배구. 아나운서님 안경알 있으신가 했는데 안경알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셨지? 이게 그 저 처음에 이거 유튜브 여러분들 같이 했을 때 그냥 뭔가 그때 한창도 막 부캐 막 다들 부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테무에서 샀어요. 테무에서 산 물건 처음 봐야죠, 실제로. 아니 그게 이제 그 저희 여름에 샀거든요. 작년 여름에 아들내미가 전동 물총을 사달라고. 테무에서. 근데 가격 채우시려고 샀구나. 맞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28,000원인데 거기서 8,000원만 거야. 근데 만 얼마가 넘어야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경테가 2,300원짜리입니다. 좋은 건 줄 알았어. 네, 2,300원에 또 하나 또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경 되게 좋아해서 네. 안경테 좀 좋은 거를 많이 사거든요. 네. 와이프가 보고 있구나. 아닙니다. 엄청 비싸잖아요 안경테. 네. 몇십만 원 하잖아요. 네. 테무 관계자요, 여러분. 네. 연락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테무에서 2,300원에 샀습니다. 사실 마음에 들어서 몇 개 더 샀어요. 네, 근데 그냥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안경 끼고 시작했더니 그때 사실 컨셉이 이제 안경에 넥타이도 메고 했었거든요. 근데 넥타이는 반팔 입기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이상 못 하겠어가지고 그만하고 있고 그냥 안경은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안경 벗으면 그냥 아저씨죠 뭐. 안경 써도 별로, 안경 벗어도 별로, 뭐 다 똑같습니다. 12시 11분 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럭키가이 평민님이 저를 또 긁죠. 네, 12시까지 채워라 라는 식으로. 네. 오늘은 11시 50분 9분쯤에 끝내시죠, 그러면. 네, 59분쯤에 네. 알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받으면서 조금 더 그러면 네. 아까 대한항공 질문 계속 주시더라고요. 맞아. 아까 잠깐만. 아니 참면이냐고. 아유나님이 KB 코치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계속 저거 질문을 한 5-6번 연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연장선상입니다. 아직까지 뭐 예. 진행. 저희가 말씀을 특별히 안 드리는 거는 여러 번 주셨는데 맞아요. 거의 그대로기 때문이고 아니 네. 다 확정이 안 돼서. 대한항공은 이번에 이제 신영수 코치님 이제 발표가 났죠. 음. 전 잘하실 것 발표는 같아요.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프런트로 일을 해왔고 뭐 여러 가지 선수단 구성이나 운영에 좀 계속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적응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감독 교체가 되면서 국내 코치분들이 다 좀 바뀌었거든요. 빠졌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국내 코치 비중이 많이 줄 거예요. 아마 대한항공은. FI님이 남정훈 기자님 고정 갑시다 하는데 일단은 남정훈 기자님은 오혜원과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네. 야 이거 한 번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야. 저야 뭐 후배라. 뭐 네. 형이 근데 땜빵으로만. 뭐. 여러분 3명 다 나오면 됩니다. 아, 예, 얼마나 재밌을까요? 불러주시면 뭐 저야. 뭐. 그럼요. 예. 피부에 뭐 나지 않으세요? 이거 안경? 아직까지는 진짜 뭐 나나?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무를 내가 시킨 걸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포장이 되게 성의 없게 오던데. 맞아요. 되게 막 둥둥 둘둘 감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싼 맛에 이거 버려도 된다 싶은 건 주문하십시오. 예. 그럼 괜찮습니다. 이군님 저 최부식 장광현 코치 팀 나가나요? 예. 그 장광현 코치는 지난 시즌 전에 그렇죠. 나갔고 최부식 코치님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자부에서 좀 감독은 아니 코치직으로 오퍼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본인이 그냥 지금 직원 신분을 그냥 유지하면서
사무직으로 다시 들어갈까 그런 네.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게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되게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김종민 감독님처럼 음. 그만두고 나가는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부식 코치님도 일찍 데뷔를 해서 그때까지는 실업팀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원 신분이어서 지금 들어가면 뭐 차장쯤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딴 팀으로 간다는 거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거든요. 비정규직의 세계로 가는 거라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수요는 꽤 있다고 들었어요. 여자부 쪽에서 수석 코치급으로. 지난주에 사실 오현 선배가 약간 이름을 말씀 안 드리고 에. 얘기했던 분이 최부식 코치. 맞아요. 다른 구단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분, 지도력이 있는 맞아요. 코치. 네. 저도 감독 한번 하셔도 좋을 것도 생각 드는데 또 이렇게 대한항공은 계속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는 그 기조가 있어서. 네. 아 그리고 저희 방송에 또 화제가 됐던 그 질문도 나오네. 뜻박이. 뜻박이. 뜻박이 누구냐?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 진짜로? 네. 기다려 주세요. 언제쯤 돼요 그럼? 아니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외 리그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질문 보시고서 두 분께서 그냥 네. 예, 나도 이제 좀 쉬자. 오늘도 설마 12시를 할 줄이야. 아 참. 구단에서 꺼려해서 대표 선수로 뽑지 않는 선수는 없나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은 구단에서 이제 뭐 치료나 이런 사유서를 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유서라는 게 좀 엄격하게 보면은 못 올 정도는 아닌데 좀 치료를 위해서 사실 구단에서 좀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배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포츠들이 그래요. 사실 프로리그에서는 가고 싶어하는 선수도 있는데 못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은 국가대표를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은 해외 큰 리그가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죠. 네. 근데 네. 배구는 사실 우리나라 국제대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국가대표에서 잘해도 더 큰 리그에서 큰 오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몸값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딴 나라에 뛰고 싶은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면 V리그가 등다쓰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몸값이 좀 거품이 좀 가라앉으면 그래서 나는 해외에 가서 또 할래 이런 선수가 좀 많아지면 좀 더 국가대표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죠. 지금 뭐 많이 받던 연봉을 다시 뺏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대표팀 어쨌든 좀 선수의 선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뭐 김연경 선수나 양의진 선수 같이 오랫동안 좀 활동했던 선수들은 좀 사실 그 정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되게 가서 열심히 해요. 엄청 예. 열심히 하죠. 근데 워낙 배구가 피지컬도 많이 타고 그래서 뭐 성적이 안 좋은 거지 가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다들 이 시즌에 가서 사실 쉬고 싶은 선수들 많거든요. 그렇죠. 또 소속팀 훈련하고 싶고 근데 가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김연경 선수도 예전에 이제 올림픽 예선 때 이 옆구리 근육 찢어진 맞아요. 채로 뛰었었잖아요. 그 바람에 사실 튀르키예에서 소속팀에서 굉장히 화를 냈었거든요. 네. 왜 거기에 선수 생명을 거냐. 사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시다님이 그 트아 현장에서 해남 감독 이미지가 어땠나요? 저희는 가지를 못해서 사실 저도 가지를 못해서 아직 지금 해남 감독을 본 기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명 네. 없죠. 예. 그거 나중에 듣는 얘기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WP님 실업 갔다가 프로리그 오는 것 남자는 어려운 건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도 프로배구의 적체가 심해서 실업팀에 갔다는 거는 프로에서 안 통한다는 게 이미 된 거라서. 남자분은 거의 없지 않아요? 여자분은 조금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네. 남자분은 쉽지 않아요. 예. 여자부 선수들도 대체로 보면은 기량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선수가 좀 힘들어하거나 네. 좀 그런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실업팀에 가면 네. 프로팀에 비해서 훈련량은 거의 절반 정도로 줄고 절반이 뭐야? 반의 반도 안 더, 되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급여도 꽤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네, 그래서 프로에서 어차피 나는 뭐 웜업존에만 있을 거면 차라리 실업팀 가서 뛰면서 안정적으로 훈련도 좀 덜하고 할래라고 하면서 먼저 나간 선수도 꽤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충분히. 스폰서 네. 아직 안 구해졌나? 이거 되게 어렵다. 되게 잘 안 구해진다고 뭐 그 얘기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원하는 조건이 네. 없다는 거죠? 지금 프로 V리그가 컸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한 4, 5주 계속 나오는 질문은 저희가 새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뭐 현대건설 코칭 스태프도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새 외국인 코치님 아마 모셔올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 세터 변화 있겠지요? 차기 씨 감독님 세우 감독님이 봐야겠지만 네. 아직은 한 선수 유광호 체제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관호 선수를 이제는 제2 세터로 써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말인즉슨 한 선수가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유광호 선수를 딴 팀으로 보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쉽지 않죠. 부메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 팀이 1985년 저랑 동갑인 두 세터를 원투로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기량은 아직도 1등, 2등이니까. 그렇죠. 예. 뭐 해남 감독이 인터뷰에서 키 큰 세터와 키 작은 세터를 네. 얘기했던데 둘 다 잘하잖아요. 잘하죠. 지난 시즌 지금 어쨌든. 최고죠. 네. 석진호 감독은 친분 없으신가요? 인터뷰 궁금한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대표팀을 맡게 되셔서 사실 좀 뭐 인터뷰나 좀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연령배 대표팀을 맡게 되셔서 뭐 진순기 코치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쪽으로 합류하시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네. 저 북인이 김다은 선수 도로공사 제가 김다은 선수 어머님이랑 통화를 한 적 있어요. 김현심 네. 예전에 그 한유미 네. 연심이 딸의 엄마. 예. 배구에서 주로 제가 연심이 딸로 통하고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어요. 선수 출신 어머니니까 예. 어머님 다은이는 왜 백토스가 안 좋나요? 물어봤더니 그렇게는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등학교에는 아포짓에 좋은 선수가 없어서 다 그렇죠. 아포 밀었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들 블로커 네, 하나 레프트 네. 해주니까. 그래서 아마 프로 와서 처음에는 백토스가 어색했던 거지. 지금 이제 사실은 김다은 선수가 지명되고 와가지고 훈련을 거의 못 하고 프로에 데뷔한 거라 이번 비시즌이 아마 처음으로 좀 맞는 그렇죠. 훈련이니까 김종민 감독님이 잘 만들면 백토스가 좀 좋아지면은 훨씬 더 좋은 세터가 되지 않을까. 갖고 있는 게 워낙 많아서. 네. 지난 시즌에는 정말 이게 들쭉날쭉했잖아요. 네. 그냥 세터의 토스의 질을 논하기 전에 네. 정확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니콜로보가 부진했던 것 중 하나는 김다은 선수의 백토스가 좀 들쑥날쑥했던 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면서 또 니콜로바의 성공률이 네. 올라갔었잖아요. 네. 버스 타는 겜돌이 5232님이 내년 기업 주주는 최현진 선수로 가는 건가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니죠.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호철 감독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권수찬 감독이 흥국생명을 맡았을 때도 그랬거든요. 박해진 선수를 주전으로 쓰고 싶어 했는데 결국 박해진 선수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또 부상이 있는 바람에 쓰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또 어리고 기량이 아직 이렇게 성장하는 선수들은 더더욱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민규 선수 정도 급 돼야 그치. 내년에 이민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드디어 12시가 됐습니다. 이구님 페퍼 탈꼴찌 가능할까요? 저는 올 시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창단하고 4시즌 연속 꼴찌했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적어도 꼴찌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봄배구를 한이만이 그 선까지도 갈 수 있지 진짜 않을까. 페퍼가 잘만 풀린다면 저 트라이아웃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잘만 풀린다면 네. 왜 웨더링턴 선수가 잘하면 네. 웨더링턴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닐 텐데.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장소영 감독님의 운인지 뭐 페퍼의 운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선수 복이 없어요. 아니 1순위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네. 자비치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팠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아시아쿼터 1순위로 와일로 뽑았는데 또 부상이고 그래서 참 운이 없다. 1순위는 많이 가져가는데 그래서 운이 없다라는 표현은 삼성화재 같은 팀한테 쓰는 겁니다. 그렇지. 네. 네. 진짜 운이 없는 거고요. 1순위를 가져간 팀은 운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야구는 롯데, 배구는 페퍼입니다. 아. 네. 페퍼 화이팅! 네. 그럼 꼴찌는 누구로 보시나요? 피를 드디어 묻히겠다는 거잖아 이건. 남정훈을 죽이고 가자. 끝내기 전에 방송 끝내기 전에 죽이고 가자라는 얘기죠. 네. 네. 여자부 저는 조심스럽게 흥국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세요. 남정훈입니다. 자, 모모님께서 3,000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KYK 18일에 팀 김연경과 팀 아분단자면 김연경 선수가 감독 겸 선수로 뛰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독 겸 선수로 뛰게 되고요. 자, 그날은 이제 올스타 대 올스타의 대결이 펼쳐지고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미니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라스트 에피소드 킴 더 라스트 에피소드라는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맛도 있어야죠. 좀.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준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노멀한 행사는 아닌 것 같다. 예. 제 기사 안 본다는데요. 아 그래요? 한국 팬들이. 네. 아니 근데 한국 팬들도 사실 많이 기대치는 많이 내려줬을 거예요. 네. 어쨌든 네. 우승했잖아요. 김연경이라는 대체 불가의 선수가 빠져나갔기 근데 때문에 확실히 저는 네. 다음 시즌 여자분은 진짜 혼전일 것 같은 게 올 시즌 3강이 다 전력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죠. 그렇죠. 네. 김연경 은퇴했지, 뭐 이다현 나갔죠. 메가 키리치 나갔죠. 피키치 나갔지.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예요, 네. 사실 정말. 그래서 진짜 몰라요.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해도 네. 전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은 해요. 이다현 선수가 한국에 가긴 했지만 미들 블로커가 과연 팀 전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양효진급이 아니라고 하면.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지금 전력 멤버로 본다면 보강이 없다면 네. 김다은 선수와 정윤주 선수가 리시브를 해야 네. 되는데 뭐, 더 말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김연경이 하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더 혹시 답변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은 마지막 기회 드리고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떠십니까? 배구 유소년 풀은 어떤가요? 거의 야구 축구로 다 가는데 그 유소년이나 그 아마추어 지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없대요 선수가. 사실은 그럴 것 같은 게 요즘에 거의 애를 하나 혹은 둘 잘 안 낳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배구는 피지컬을 타는 운동이다 보니까 키가 애매하게 크면 안 시키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V리그 몸값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거를 항상 나오는 얘기가 거품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몸값이 올라가는 것의 순작용 중 하나는 부모들 키 크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배구 시키면은 그래도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버네 하면서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순작용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서 옛날에는 배구인 2세들이 축구나 야구를 했거든요. 네, 배구 안 했어요. 배구인 2세들이 배구를 배구 해요.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 남정훈 네. 기자가 남자부 꼴찌 예측하면서 네, 꼴찌 야, 남자 예측하면서, 꼴찌가 좀 더 쉽지 않나? 쉽죠. 네, 요거는 썸네일이니까 네. 자 말씀하십시오. 제가 김상우 감독님이랑 친하긴 한데 네. 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도 동의하죠? 아무 말도 안 해요. 물고 들어가는구나. 물고 들어가는구나. 서로 물고 물리는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일날 미디어데이 행사가 있고요. 17일날, 18일날 어찌 보면은 올해 국내에서 펼쳐지는 올해는 아니고 이제 이번 시즌 네. 국내에서 펼쳐지는 배구 마지막 빅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KYK 인비테이셔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경기장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분명히 김효경 기자와 네. 남정훈 기자 얼굴 그리고 오해원 기자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혜원이 형 집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네. 가실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러니까 오시면 꼭 한번 말씀 걸어주시면은 저희가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네. 사드리도록 전 하겠습니다. 쑥스러우니까 네. 그냥 모른 척해. 저는 저도 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저 보시면은 저한테도 반갑게 인사 드리시면 저도 저도 기자석에 있지 네. 않을까 예, 싶습니다. 반갑게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행여 경기장에 직접 못 가시더라도 TV로 마지막 모습 또 이제 정말 빅 이벤트고 재밌는 경기, 재밌는 이벤트 펼쳐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늦은 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훈 기자님, 네. 김효경 기자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앤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1박 2일 방송을 했고요. 내일은 저희가 야구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3연전이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크보 3&3 주중 3연전을 총괄 리뷰하고 이제 주말 3연전을 예측해보는 순서를 가질 텐데 내일은 류선규 단장님과 함께 요즘 또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영준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이 또 오랜만에 샘플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찾아가지고 많은 질문으로 우리 김영준 위원님 괴롭혀드리기 바랍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저희 방송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전에 넘치